손에 힘을 빼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쥔 채 힘껏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을 살짝 풀면 모래는 오히려 고요히 손안에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반드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할수록 삶은 더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힘을 빼는 순간 뜻밖의 평온과 풍요가 우리 손에 고요히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힘을 빼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손을 쥐게 만들고 삶의 모래를 흘려보내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조세프 응우엔의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구분짓는 놀라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하신다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현재의 인생을 행운과 풍요로 가득 채우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끝없는 통제를 멈춘 남자, 조세프 응우엔의 전환점. 조세프 응우엔은 늘 완벽히 계획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성취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부지런하고 야심찬 사람이라 칭찬했지만 그가 혼자일 때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잠시 안도했지만 곧바로 다음엔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해. 혹시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압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늘 다음 실현의 리허설로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안쪽에서는 한시도 쉬지 않는 초조와 공허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불안이 사라지면 그 다음엔 정말 평안이 올까?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었고 그때부터 그는 매일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아니 수년의 탐색 끝에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고통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되풀이한 사고가 만든 것이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정작 괴로움의 원인은 사건도 타인도 운명도 아닌 자신의 머릿속 소음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조세프는 완전히 다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더 세우거나 더 노력하는 대신 생각하기를 멈추는 연습을 택했습니다. 아침이면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 불안을 분석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지만 차츰 마음 한쪽에서 미묘한 평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처음으로 직관과 영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명상이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은 창조하지만 사고는 파괴한다. 내가 멈추자 비로소 삶이 나를 이끌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조세프가 특별한 능력이나 종교적 깨달음을 지닌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성공을 좇으며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세프 응우엔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삶을 바꾸려면 더 많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한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는 끝없는 분석, 비교, 걱정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 굴레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오히려 스스로의 리듬을 찾아 우리에게 충만한 영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만드는 가짜 현실. 당신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출근길에 상사와의 미팅을 상상하며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긴장하지 않았나요? 점심시간엔 지난주 회의 때 했던 말을 곱씹으며 괜히 그렇게 말했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나요?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지나간 일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우리의 뇌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의 대부분입니다. 놀랍게도 과학적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 동안 떠올리는 생각 중 약 80%가 부정적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80% 중 무려 95%가 전날과 거의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매일 같은 불안을 재생산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머릿속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바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나를 싫어하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는 단순히 바쁘거나 휴대폰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회의 중 상사가 잠시 눈썹을 찌푸리면 내 보고서를 싫어하나 봐. 이번 승진은 끝이야.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스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단순히 커피가 식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이 아닌 해석과 추측으로 하루를 채우며 그 해석이 진짜처럼 느껴져 스스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괴로움의 90%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치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몸 전체가 가짜 위험에 대비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짜 현실 때문이다. 이 인식이 주는 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도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만들어낸 스릴러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으로 서는 것입니다. 화면 속 장면이 아무리 격렬해도 우리가 그것을 영화임을 아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 같은 사건, 다른 세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실패를 경험한 두 동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커리어는 끝이야. 다음 프로젝트도 가능성이 없어. 머릿속에서 실패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실패 직후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호흡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 그는 그 질문 하나로 평정을 되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실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사고의 굴레에 갇혀 괴로움에 빠졌고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의 직관으로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각의 차이가 시간이 흐른 후에는 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생각과 사고는 다르다. 조세프 응우에는 우리가 흔히 같은 것으로 여기던 두 단어, 생각과 사고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정의한 생각은 한순간 번쩍이는 창조의 불꽃입니다. 마음이 조용할 때 마치 파도 위로 번뜩이는 햇살처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통찰과 아이디어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때의 마음은 가볍고 호기심과 설렘이 함께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건반 위에서 즉흥 연주를 할 때 화가가 붓을 잡는 순간 떠오르는 색의 감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반대로 사고는 그 빛을 붙잡으려 애쓰는 머릿속의 기계 작업입니다. 혹시 이게 틀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지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 예측, 비교, 판단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회로가 바로 사고입니다. 겉으로는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과 두려움이 부르는 끝없는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더 선명히 느끼려면 당신이 최근에 떠올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퇴근 후 동네 공원을 걸으며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이게 생각의 순간입니다.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고 단순히 즐겁다는 느낌이 스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목소리가 따라붙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을 누가 보겠어? 피곤한데 괜히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때부터 우리는 사고의 미로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공원 산책은 실행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는 스스로를 설득, 합리화하는 또 다른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죠. 조세프 응우에는 말합니다. 생각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사고는 우리를 묶어둔다. 그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을 체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생각이 마음에서 피어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창조적이지만 사고가 시작되는 순간 두려움, 비교, 판단이 우리의 영감을 갉아먹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던 많은 해야 한다와 만약의 족쇄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통찰에 도달합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지만 사고는 망설임의 덫이다. 즉,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할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사고로 변질되는 그 지점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사고가 목표를 왜곡할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세울 때 절박감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이걸 못하면 인생이 끝난다. 하지만 절박감에서 나온 목표는 항상 결핍과 불안을 동반하고 달성해도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반대로 영감에서 나온 목표는 다릅니다. 결과에 대한 압박 없이도 행동 그 자체가 즐겁고 과정이 충만합니다. 아이들이 꿈꿀 때 불가능을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로 제한하지 않고 순수한 생각의 에너지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고를 내려놓는 연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손을 펴듯 멈추기. 부정적 감정이 몰려올 때 5초간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마음이 쥐고 있던 모래를 놓는 시간입니다. 2. 첫 느낌 기록하기. 번쩍 떠오른 첫 생각을 짧게 메모하고 그 뒤로 따라오는 분석과 걱정은 잠시 미뤄두세요. 3. 아침 비움 선언. 오늘 나는 생각보다 느낄 것이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사고의 소용돌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저녁 모래 점검. 잠들기 전 오늘 내가 꽉 쥐었던 모래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펴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삶을 바꾸는 한 줄 인사이트. 조세프 응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완전하다. 다만 사고가 그 완전함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움켜쥐려 할 때 인생은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무념의 상태에서 직관과 영감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풍요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안에는 어떤 모래가 있었나요? 불안, 분노, 비교심. 그 모래를 꽉 쥔 채 괴로워하지 마세요. 손을 펴는 순간 삶은 이미 우리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가 놓아야 할 모래는 무엇인가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